자, 가볼까요? 먼저 그 카페에 올린 거 봤어요? 책 나온 거? 임용, 한문 임용, 어휘, 완전 정복인가? 책 나왔어. 어휘 책. 그러니까 한문 임용, 어휘 완전 정복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인터넷에도 나올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말만 많았던 책이 드디어 나왔으니 빨리 그 어휘를 섭렵을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욕심이 좀 과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어휘가 예를 들어서 한 어휘에 한 가지 정도 뜻만 원래는 쓰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세 번째 쓰는 어휘들도 있어, 뜻이.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그러면 선택지를 투자해서 한 어휘의 뜻이 뭐 네다섯 개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많이 쓰이는 그 용례들을 해놓은 거니까 맨 앞에 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대략적으로 똑같이 쓰이는 게 아니라 어휘가 쓰일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이니까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고, 밑에 예문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예를 익히고, 그러니까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따로 하지 말고, 뭐 공부하는 도중에 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아까우니까 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잠시 짬 내어서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잠시 시간 내서 조금씩 볼 수 있을 때 늘 옆에 두고 같이 보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해마다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이에요. 참조하시고. 자,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통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삼국의 역사니까, 삼국이니까 삼국 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거기 맨 삼국 사기 해가지고 그 제목만 나온 것은 이전에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어서 참조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좋지만 이 중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뒤에 계속 이제 작품명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신들이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자, 먼저 견훤 이야기부터 봅시다. 견훤서 장군 박영이, 견훤의 서는 사위죠. 사위인 벼슬이 장군이에요. 장군 영규, 박영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박영규가, 자, 여기 시작점 뭐냐면 견훤이 이제 고려의 망명을 한 상태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이 견훤이, 후백제 견훤 있죠? 왕자의 난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고려 왕건에게 그 망명을 요청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 그래서 견훤의 사위인 장군 박영규가 밀어 기차왈, 어왈 눈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밀자가 들어있으니까 얼자를 꾸며줄 수밖에 없죠. 이때는 몰래 밀자, 몰래 그 아내에게만 일러 말하는 거예요. 위왈이니까, 그죠? 어왈, 위왈 같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 형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처럼 어라고 하고 심지어는 언이라고도 하고 뭐 다 똑같이 들어가는 표현이. 그럼 여기는 반드시 대상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생략이 될 때는 앞에 나와 있어, 누군지는. 자, 여기 왜 몰래 말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이 나오니까 그래. 자기들이 어떻게 살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대왕 근로 40여 년에, 대왕은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위니까 시아버지를 시아버지, 장인어른을 이야기하는 견훤.
대왕께서 글로 부지런히 수고하신 지 40여 년, 해년자에 고자 옛날 글자가 그렇게 써요. 40여 년에 공업수성한다. 공업수성 밑줄 그어놓고 번역하라고 하면 공업은 되는데 수성이 뭘까? 수성이 주에 나온 것처럼 거의 숫자예요. 그래서 수성하면 거의 이루어지다. 그래서 공업수성하면은 업적이 거의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수성할 때 숫자를 조심해야 돼요. 공업수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공업이 업적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 가인지화로 하루 아침에 이 가인지화 가인의 화 재앙 써있자으로써 가인 집안 사람의 재앙으로서 해도 되고 써있자는 때문도 되니까 재앙 때문에. 자, 가인의 재앙이라는 거 뒤에 보면 나와요. 자식들이 이제 배반을 하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자, 실지 투어 고려라. 고려의 실지, 그럼 어자가 위에 보니까 투자가 서술어네, 그죠? 그럼 실지가 또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실지 다음에 말이 일자가 빠진 거. 실지 이 투어 고려. 실지 땅을 잃고 지위를 잃고 입장을 잃고 뭐 다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잃고 뭐 다 되는 거예요. 땅을 잃고 고려의 투, 의탁할 투. 이 투자는 어디에 투입되다 해서 들어가다도 되고 우리 투숙할 때 투숙할 때 또 여기서처럼 의탁하다라는 뜻을 해요. 고려에 의탁을 했다.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고려에 망명을 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여기 그 견훤이 무릇 부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단이 딱 바뀌는 거예요. 정려 여기까지는 지금 아버지 즉 장인어른의 실제 상황을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부하라고부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이야기하려고 부를 써놓은 거예요. 자, 정려 불사 이부하고 정려는 고든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충신은 불사이주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지금 남아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후백제 두 임금을 섬기는 게 되죠. 자기 지금 시아버지를 잡고 장인어른한테 지금 쫓겨난 아들을 섬기게 되면 이 두 임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 기군하고 이사 역자면 약즉이 저기 만약 자기 임금을 버리고 서서 있자 역자 반역자죠. 역자는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훤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넷째 아들 금강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금강의 형인 신검, 양검, 용검 이 형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신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강은 죽고 견훤은 신검에 의해서 금강산에 유폐되었다가 나중에 고려로 망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역자는 이 세 명의 지금 자식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역자를 섬긴다면 대표적으로 신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안이 견천하지 의사와 자 무슨 얼굴 써있자로서 하안이 무슨 얼굴로서 천하의 의로운 선비를 만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말 무슨 낯으로 천하의 의를 숭상하는 사람이 의사죠. 의사를 볼 수 있겠는가? 여기서 그럼 의라는 건 뭐예요? 의사할 때 의는 여기 역자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반역하는 자식을 섬기지 않는 거다. 황문 고려 왕공 인후 근검하며
하물며 고려의 왕과 고위 관직자들이죠. 인 어질고 후덕하며 근검 말 그대로 근면검소하며 이득 민심 그렇게 해서 써있자 접속사죠. 민심을 얻고 있다고 들었으니 태첨계하라. 대개태 아마태 다 되죠. 아마도 천계는 하늘이 열어준 것, 하늘이 일깨워준 것을 천계라고 10개짜니까 이건 하늘이 이 고려에게 이 천명을 열어준 거다. 옛날 사람들은 왕이 서는 건 천명에 의해서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명에 의해서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완성되었는데 이제 그 천명이 오래가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무슨 혁? 동사야. 명사가 아니고 가죽이 아니라 바꾸다. 그래서 혁명은 천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천명, 혁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계라는 것은 하늘이 그 명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천명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 찾아봐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고려부터 민심을 얻었던 내용까지가 그 천명에 해당되는 거죠. 자, 필위 사만지준이 반드시 사만의 주인이 될 것이니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사만이지만 그 이전에 마한 변한 진안도 사만이. 근데 보통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해.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사만의 주인이 될 것이니 합치서의 안위 아왕하고 합을 해준 말이죠. 어찌 치서해서 아왕을 안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서 자체는 많이 나와요. 편지를 보내는 것을 치서라고 그래요. 아마 거기 어휘책에도 나올 거예요. 그거 봐. 자꾸 지금 체크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 치서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치서는 많이 나오는 용어야. 그 편지글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치서 글을 보내어 우리 왕을 안위 위로하다예요. 안위 위로하고 지금 자기 장인어른은 어디 가 있는 상태고 고려에 가 있는 상태고 여기 지금 사위는 어디 있으니까 후백제에 있으니까 위로하고 겸 은근어 왕공하여 아울러 고려 왕과 공들에게 은근하다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곡하다라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간절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데 밑에 마음심자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빠져서 하는 말이에요. 왕공에게 간곡해서 자기의 정과 뜻을 다 보여서 이 도장내지 복호 합자가 여기까지 걸려야 되지 호자가 있으니까 장래의 복을 이때는 도자는 꾀할 도자가 되기도 있죠. 동사로 꾀하지 합을 해준 말이니까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장래의 복을 꾀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장래지 복에 밑줄 그어놓고 그럼 장래지 복에 해당되는 건 뭘까? 찾아서 서술해 보자라고 하면 아직 안 나왔어요. 뒤에 나올 거 그죠? 기처왈 그 아내가 말하기를 자지연이 시오의하라 그때의 말씀이 시이다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내 뜻이다 이 말은 내 생각도 당신 말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어시에 천복 원년 2월에 천복은 연호니까요. 견인치의한데 치서는 아까 편지를 보내다라고 했죠. 치의는 자기 뜻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은 뜻을 전하여 알리다라는 뜻으로 줄였어요. 근데 편지글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안부를 묻다라는 뜻이 또 치의예요.
치의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뜻을 상대에게 전해서 알리다라고 하는 뜻도 치의. 안부를 묻다도 치의. 자,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뜻을 알렸는데 마침내 알렸는데 마침내 고 태조에게 일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제 고려에 전달하게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난 거야. 바로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했을 테니까. 그래서 수가 들어간 게 마침내 드디어 이제 그 내용이 치의가 태조 왕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고 태조왈. 여기는 왕건이니까 왕이니까 뭐라고 쓴 거예요? 고라고 쓴 거예요. 고. 사실은 아까 위, 언, 와라고 같은 말이야. 그 한 개인에게만 일러 이야기하는 거니까. 태조에게 일러 말하기를 약거 의기면, 만약 의로운 깃발을 드신다면, 의기를 든다라는 말이 뭐죠? 의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위 내응하여, 청컨대 내응을 하여서, 내응은 안에서 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려의 군대가 일으키면 자기네들은 어디 있으니까? 백제 땅에 있으니까 거기서 내응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영 왕사, 왕의 군사를 영맞이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지금 장래의 복이라는 게 뭘까? 방법은 지금 이 방법이에요. 고려의 군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조 대희하여, 태조가 크게 기뻐한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를 자기 뜻을 보내와서 이렇게 내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핵심은 내응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후사기 사자의 견지하고, 그 사자에게 두터의 물품을 하사하고 견지, 그를 보내며 겸사 영규와 아울러 영규에게 감사하며 말하기를 몽은 일합하여, 만약 몽은 몇 번 나왔는데 은혜를 입다. 자, 은혜를 입어서, 그럼 여기서 은혜는 또 뭐에 해당되죠? 내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은혜죠. 일합 하나로 합치다 이렇게. 자, 하나로 합치다는 건 고려와 지금 내응하는 안에 있는 후백제의 그 군사,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영규라는 사람의 그 군대와 합쳐서 무도로지 경이면, 무땡땡지 그다음 명사가 나왔으니까 도로의 경자가 원래는 막히다 경자죠. 근데 명사가 돼야 되지. 무지 그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힘, 도로의 막힘이 없다 직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도로의 막힘이 없는 건 뭐죠? 바로 백제의 수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에 지금 막혀 있는 것은 백제 군사가 문을 닫아 걸고 안 열어주면 막힌 거죠. 근데 안에서 내응한다고 했으면 고려 군사가 올 때 문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치하러 장군, 먼저 장군에게 치알 자체는 만나 뵙는 것을 치알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치자보다는 추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하다 배자를 더 많이 써요. 배알하다라고 많이 쓰는데 치알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치알, 배알 같은 말이에요. 먼저 장군을 치알 찾아뵙고 연후 그런 뒤에 승당배 부인하고 대청마루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절을 하고, 부인, 여기 부인은 당연히 영규의 부인이에요. 영규, 당신 부인에게 절을 하고 형사의 자존지하며, 형이 섬기다가 아니라 형으로 섬기다예요. 형자는 부사가 돼야 돼. 형으로 섬기다. 주체는 내가 누구를, 당신 박영을, 영규를 왜 자꾸 영규 당신을 형으로 섬기고, 그리고 당신 부인은
자존지 누이로 그를 높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필종유이 이후 보지라 반드시 끝내 이후 두터운 것으로 그것에 보답함이 유 있을 것이다. 그럼 이후는 뭘까요? 두터운 것으로 할 때는 많은 물건, 재물로 보답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요. 후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후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상황에 맞추어서. 여기는 보답하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인 거야. 그러니까 후물이에요. 많은 물건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물건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후덕이 되는 거고. 후덕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후 자체 하나만 가지고 뒤에 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글자를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자, 천지 귀신 계문 차원이라 천지의 귀신들이 모두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이건 주로 이제 맹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천지의 귀신들이 내가 한 이 말을 다 듣는다 이 말은 듣고 이미 알고 있다 이 말. 그럼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실천 못하면 천지 귀신이 나에게 벌을 줄 거다. 이런 표현들이 천지 귀신. 여기까지는 지금 그 장인인 견훤이 그 후백제 왕으로 있다가 그 둘째가 신검의 반란으로 결국은 고려로 망명을 하고 그의 사위인 영규라는 사람이 장인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전투가 벌어지겠죠. 하 6월, 여름 6월에 견훤이 고왈. 자, 고왈 할 때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없죠. 뒤에 보면 이제 이건 대상이 없을 때 금방 안 나올 때는 뒤에 빨리 봐야 돼. 그럼 노신이라고 할 때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고라고 할 때 아까 왕한테 한 말이었죠. 그럼 이때는 누구? 왕건이 되는 거, 왕건. 그래서 왕건에게 일러 말하기를. 노신 소위 투신어 전하자는 노신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노신이 전하에게 몸을 의탁한 소위 까닭자은 원장 전하 위릉하여 원컨대 전하의 위릉 릉자도 위세 릉자예요. 그래서 위릉 자체가 위세 위엄이에요. 밑에 주석 다 나오니까 일일이 말 안 할 거예요. 보면서 해요. 전하의 위엄의 장 기댈 장자 의지할 장자 전하의 위엄에 의지해서 주 역자이 반역한 자식을 죽이려는 죽이려는 이 뿐이다. 직역하자면 죽이려는 때문일 뿐이다. 죽이려는 까닭일 뿐이다. 복망 대왕 차이 신병하여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신병을 차 빌려 주셔서 이 신병은 신의 병사인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왕건의 군사들을 높여서 부르는 거죠. 신령스러운 당신 군대를 빌려 주어서 섬기 정난이면 정난 자체는 적은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행을 저질러 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기 뭘 말하는 거? 역자들을 말하는 거. 역자. 그 정난, 세상을 어지럽히는 역자들을 우리 섬멸할 때 섬자, 다 죽일 섬자. 다 죽이면 신수사라도 제가 비록 죽더라도 무감, 섭섭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니 태조가 종지 그를 따랐다. 여기 오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왕건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선견 태자 무 장군 치술하여 먼저 태자인 무와 장군 치술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영복이 1만하고 복이 보병과 기병이죠.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영 거느리고 취천안부라 천안부로 향할 치자 천안부로 향하게 하였다. 천안부는 지금 천안시 천안 일대라고 그래요. 추 9월 가을 9월 달에 태조 솔 대군 3군하고 태조께서 3군 논에 나오죠. 그럼 원래는 12,500명이 1군이죠. 1군의 군대 숫자는 12,500명인데 굳이 숫자 알지 말고 3군은 대군을 뜻해. 대군. 원래 천자는 6군을 거느리고 자, 태조가 3군을 거느리고 지천안 천안에 이르러 합병 진차 일선이라 합병 군대를 합쳐서 일선이라고 하는 고을에 진차 진은 나아갈 진 차자는 머무를 차. 그래서 군대가 어느 지역에 나아가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진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진차를 알고 있어야 금방 해석이 되는데 이게 어휘가 보통은 진하고 차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병 진 차 일선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합병 진차 일선 이런 식으로 신검 이병 역지 그랬더니 신검이 이제 이때는 신검은 후백제 왕이 되어 있는 상태. 신검이 이병 군대를 써있자 거느리고 몇 번 나왔죠? 역지 역자 많이 나와서 맞이할 역자 그들을 맞이했다. 맞이했다 이 말은 맞아서 싸울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백제 장군 효봉, 덕술, 명길 등이 백제의 장군인 효봉과 덕술과 명길 등이 망병세 대의정하고 자 군대의 세력이 대의정 대 크면서도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을 망은 멀리서 바라보는 걸 망이라고 그랬죠. 멀리서 바라보고는 지금 고려 군대가 대군이면서도 딱 질서정연하다 이 말이에요. 군대가 질서정연하다는 건 뭘 말해요?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정예병이다 이 말 정예병. 그러니 기갑 항어 진전이라 기갑 맹자에 나오죠. 50보 100보에. 그래서 갑옷을 버리고 진 앞에서 직역하자면 항복하였다. 그럼 여기 진은 누구? 우리 진도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고려 진 앞에 가가지고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태조 로위지하고 태조가 그를 로위는 거꾸로 하면 위로죠. 위로하고 문 백제 장수 소재니 백제 장수가 소재 있는 곳을 물어보니 효봉 등이 말하기를 원수 신검 제중군이라 원수인 최고 장군이죠. 원수인 신검은 제중군 중군에 있습니다. 보통은 다 중군에 있어요. 중군은 한가운데 있는 군들. 맨 앞에 전군이 있고 앞선군대 왼쪽에 좌군이 있고 오른쪽에 우군이 있고 뒤에 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게 중군이 중군. 거기에는 가장 주된 장수가 머물러요. 하고 태조 명 장군 공헌 직도 중군하고 태조께서 장군인 공헌에게 명령해서 직도 중군이라 즉 곧바로예요. 곧바로 중군을 공격할 찌를 공격하게 하고 일군 제진 협격하니 일군 온 군대가 한 군대 하지 마요. 온 군대가 제진 나란히 나아가는 거. 나란히 똑같이 진격해서 협격 이것도 많이 나오죠. 양쪽에서 낄협자니까 양쪽에서 공격하는 것을 협격이라고 그래요. 협도는 뭐라고 그랬지? 협도.
협도이생한 뭐예요? 길 양쪽에서 자라고 있다 이 말이지. 협도 자체는 길을 끼다 이 말이니까 길이 있으면 양쪽이 여기가 겨드랑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양쪽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도하면 길을 끼고서 이 말이니까 우리는 길이 양쪽에서 생 자라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소나무가 길 양쪽에서 길을 끼고 이 말은 양쪽 길에서 이 말이니까 그러면 군대가 있으면 지금 여기 적군이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자 그러니 백제군 괴 그 다음에 발음이 북이 아니고 배 달아날 배 그래서 백제군대는 무너질 괴 무너져서 배 달아나더라 이런 건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읽기에 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배할 때 그 배자 달아날 배자 신검여 이제급 장군 부달 소달 능환 등 40여인 생항이라 신건과 두아우 급와 장군 부달 소달 그리고 능환 등 40여 명이 생환이라 생환은 살아서 항복하는 게 생환이에요. 산채로 항복한 거예요. 자, 산채로 즉 항복하였다. 태조 수항하고 태조가 항복을 받아들이고 능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 모두 위로지 그들을 위로하고 허령 여천호 상경이라. 자, 허락하여 뭐뭐하게 하다. 여천호 처자식이죠. 처노 노자 자체가 처와 자식이 다 포함되는데 주로 이렇게 처노라고 써요. 그럼 처자식과 상경 서울로 경 올라가게 사령하는 것을 허락하다. 그러니까 서울로 와서 고려에 서울로 와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서울로 와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반역을 하거나 적도인 경우에는 서울에 와서 못 살게 만드는 거. 왜냐하면 가장 왕하고 가까이 사는 곳인데, 그죠? 근데 거기에 신분이 이 적국인 왕의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그리고 능환에게 묻기를 시여 양검 등 밀모하여 처음 양검 등과 몰래 모의를 하여 수 대왕 입 기자자는 대왕을 가두고 그 자식을 세운 것은 즉 신검이죠. 신검을 세운 것은 여지 모야라 너의 계획이다. 즉 능환 네가 한 계획이다. 그러니 위신지의 신하가 된 의리 위신의 의리예요. 신하가 된 의리로 당여시 마땅히 이와 여 같아야 되는가? 이와 같다라고 할 때 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양검과 더불어서 지금 아들을 세우고자 한 것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능환 부면 불능 언하니 그랬더니 능환이 숙일 부자죠. 머리를 숙이고 불능언 말을 할 수 없으니 수명 주지라 마침내 명하여 그를 죽이게 하였다. 이 신검 찬리는 위인소협이요. 신검이 찬리 분수에 넘칠 참자죠. 그래서 참의 자체는 분수에 넘치게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참위라고 하니까 자 신검이 분수에 넘치게 왕위를 차지한 건 위인소협 위의 소비 사람에게 위협할 협자니까
피동이니까 위협을 당한 것이다. 그럼 위인할 때 인자 밑줄 그었고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 한자로 쓰시오 하면 누구예요? 능환이다. 능환. 능환에게 협박당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 협박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서 그런 거지만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능환에게 협박당한 것이요. 비기 본심이요. 그의 본심이 아니요. 또 우차 또 귀명걸죄. 귀명 자체는 귀순하다라는 걸 귀명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한 두어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귀명, 귀순해서 즉 나에게 귀순해서 걸죄, 죄를 빌기 맨 앞에 신검 앞에 써있자 지금 남겨두었어. 때문에 여기까지가 써있자 걸리는 거. 이러하기 때문에 특 다만 원기사 원자가 서술어가 돼야 돼. 그 기자가 있으니까 그 죽음을 원자 이게 원자가 동사를 쓸 때 용서하다 원자가 있어. 용서하다 원 가끔 나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용서해 주는 근거를 찾아 서술해라라고 하면은 써있자 뒤에서부터 걸명까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결국은 이제 그 신검이 그 고려와의 전쟁에서 치고 지금 이제 포로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항복을 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들이 더 재밌는 게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보고 궁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후 고구려의 왕이었죠. 그죠? 궁예는 원래 신라인으로,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다. 그러니까 왕족, 신라 왕자 출신이니까 당연히 김씨죠. 고 할아버지가 제47대 헌안왕인 의정이며, 고자는 아버지죠, 사실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라고 하고 어머니를 비라고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는 제47대 헌안왕인 의정이고 어머니는 헌안왕의 빈어다. 빈어는 주에 보면 자, 후궁과 궁녀라고 돼 있어요. 빈자가 후궁이고 어자는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빈어 자체는 원래는 후궁과 그 후궁에 있는 여자들을 다 합쳐서 궁녀들을 다 모두 합쳐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부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헌안왕의 부인인데 실기 성명이라 그 성명은 잃어버렸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48대 경문왕인 응념의 자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7대인지 48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인지. 자, 이 5월 5일 써있자 뒤에 시간이 나오면 예라고 그랬죠. 5월 5일에 생어 외갓집에서 태어났다. 이게 쭉 이어져서 고려 중기 율곡 정도까지는 외갓집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본갓집에서 태어나기 시작을 해요. 기시 옥상유 소강하여 그때 옥상 집 위에 유소강 소강이 나타났다. 소강은 힐소자 빛광자니까 새하얗고 밝은 빛을 소강이라고. 아주 밝은 빛이 나타나서 소강은 보통 뭐예요? 아주 상스러운 징조거든. 밝은 빛이 나타나서 약 장홍상 촉천이라 약 마치 긴 홍 무지개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촉자 닿은 것과 같았다. 일관은
일자, 사람 자자를 쓴 것과 똑같아요. 일자라고도 하고 일관이라고도 해요. 찬문을 보고 그것을 길흉을 점치는 벼슬아치. 그래서 일관이 아래기를 차아 이 중5일생하고 이 아이는 중5일에 써있자 생 태어났고 중5일 할 때 오자가 다섯 오자고 소리가 같죠. 그래서 중5일 할 때 5월 5일을 중5일이라고 그래요. 다섯 오자고 같아서 중5일 5월 5일에 태어나고 생이 유치하며 태어나면서 유치 이가 있고 궁예가 나면서부터 이빨이 있었나 봐요. 불가능하죠? 뻥이에요. 이제 어떤 이 궁예가 왕의 어떤 기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이런 거지 어떻게 이가 있겠어요? 차 게다가 또 광염 이상이라 광염 불꽃 엽자니까 불꽃이 광염이 이상 보통과 다르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옥상유소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아주 하얀 빛이 비치는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공장내 분리어 국간이 그러니 아마공자 장내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중국에서 음력 5월 5일 날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해친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주석에 나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서 그래서 부모를 해칠 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물양지 마땅히 그를 기르지 마십시오. 그럼 의물양지 밑줄 그어놓고 이런 결과에 도달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차아이 중5일생부터 이야기하면 되죠. 중5일에 태어났고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 이가 있고 세 번째는 빛이 넘쳤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라에 국가에 이로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왕칙 중사하여 왕이 중사에게 조서를 내리다. 중사 많이 나와요. 보통은 그 내시들을 중사라고 그래요. 중자가 들어갈 때는 보통 그냥 사라고만 쓰는데 내시한테 일을 시킬 때는 중사라고 그래요. 중사에게 명을 내려 저 기가 살찌라 그 집에 이를 쩌자 많이 나왔어요. 그 집에 이르러서 살찌 그를 죽이라고 하였다. 사자 취여 강보 중하여 그래서 이 중사가 강보 포대기죠. 강보 포대기강 포대기보 자 포대기 속에서 취하다 이 말은 아주 이제 갓난아이니까 포대기 속에서 그 궁예를 취해서 투지루하 집 아래 다락 아래로 집 아래로 그를 던져버렸다. 마침 유비 전 유자 종비자에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왕비들이 직접 자기 자식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없거나 아니면 잘 안 먹여요. 몸매 때문에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따로 뭐냐면은 젖을 먹일 수 있는 종을 찾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종은 주로 뭐냐면은 비슷한 시기에 자식을 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젖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젖을 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여종이 자기가 젖 먹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절 봉지 몰래 봉지 그를 봉은 두 손으로 받쳐들 봉자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어떻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수 촉묘기일목이라 잘못해서 이수 손으로 그 한 눈을 촉은 부딪힐 촉 닿을 촉자고 묘자는 명사로 애꾸는 묘자예요. 눈목자 옆에 적을 소자가 있죠. 눈이 하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없는 걸 말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돼야 되지.
그 기자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총묘는 타서 애꾸눈이 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복잡할 것 같지만 그 기자만 찾으면 총묘가 서술어가 된다라는 거 금방 알면은 앞에 오이수 해서 그 일목을 총묘했다 이렇게 풀면 됐죠. 그래서 궁예가 눈이 한쪽 없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이 한쪽 안 보였던 거. 포에 도찬하여 안고서 도찬 달아날 또 달아날 찬자니까 도찬 달아나서 구로 양육 구로 시경에 나온 말이죠. 생아 구로셨다. 생아 나를 낳아주신다고 구로 샀다. 고생할 구 수고로 올려 고생하셨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구로일 여기 나와요. 부모님을 고생시킨 날이다 이 말이에요. 생일날을 하면 안 되고 구로일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그래서 부모님을 고생시킨 날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미역국을 얻어먹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한문하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미역국을 끓여드리는 날이 내 생일날인 거야. 내 생일날. 생아구로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고생하셨으니까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미역국을 끓여드리는 거 맞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내가 음식을 해드려야 되니까 생일잔치를 한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한 생일잔치였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잔치를 안 해. 왜냐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해드릴 분이 없으니까. 요즘 잘못됐지. 그러니까 한문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걸. 그래서 자기 생일날은 구로일이라고. 구로일. 그럼 참고삼아 부모님 생일날은 뭐라고 그랬지? 논어에 나오잖아. 부모의 나이는 꼭 알아야 된다. 일즉 이시, 일즉 이구. 하나는 기쁘기 때문이요. 하나는 두렵기 때문이다. 큰일 났네. 그치? 그것도 안 했나 내가? 일즉 이시요. 일즉 이구라. 한편으로는 기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기쁘기 때문은 그때까지 살아주셔서 두려운 건 이제 앞으로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궁예가 애꾸눈이 되고 결국은 신라 왕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로 그죠? 이렇게 그 신라 왕족의 자리를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10여 세인데 나이가 10여 세가 되었는데 유희부지하니 유희부지라 유희는 즐겁게 놀면서 장난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놀다. 유희 이리저리 다니며 놀면서 부지 그치지 않았다.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놀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비 그 여종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지생야에 A지 비야 A가 비할 때 그대가 태어날 때 견기어국 자 견자가 피동이니까 나라의 버림을 받았다. 여불인 내가 불인 차마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차마 뭐뭐하지 못해서 뭐뭐하다라는 말이 빠진 거야. 앞에 나왔기 때문에 기자가 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 앞에서 서술어를 찾아야 돼. 버릴 기자. 내가 차마 버리지 못해서 전량이 지금일이라
전략 몰래 길러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지광여찬이, 이때 광자는 미칠 광자도 있지만은 경망스럽다, 경망하다, 가볍게 놀다 이 말이에요. 여기 경망하다라는 건 유희부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경망스러움이 이와 같으니 필위인소지, 위의 소비, 반드시 남에게 알려질 것이며, 뭐가? 출신이, 즉 신라 왕자 출신이, 신라에서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여자 구불면이니, 나와 그대는 다 불면, 벗어나지 못한다. 이때 면자는 죽을 사자가 빠진 거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위지, 그걸 하다. 나 어찌한가, 어찌하는가. 그것을 하는데 직역하자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말 그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위자라고 쓴 건 지자가 대명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떠한 행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나 어찌하면 좋겠느냐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그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되는. 궁예가 울며 말하기를 약연즉 만약 그렇다면 오서이, 제가 갈서자, 가서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겠다 이 말, 집을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위 모우, 이제 얘는 어머니라고 그동안은 생각한 거예요. 길러줬으니까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변거 세달사한데 곧바로 세달사로 갔는데, 지금의 흥교사 시야, 흥교사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세달사가 그때는 이제 흥교사라고 하는 절로 바뀌었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앞에 지금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위지 나하에 밑줄 그어놓고 그 구체적인 대안 방법을 제시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구체적인 대안 방법이에요. 크게는 오서에 내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체발위승 이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죠. 체발, 머리를 아주 축발이죠. 축발이 아니라, 체발이 아니라 깎을 채자도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있죠. 체발. 여기는 축자를 썼죠. 빌축자가 아니라 깎을 축자예요. 축발. 머리카락을 깎다 해서 축발 자체가 위승 없어도 스님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깎고 위승 스님이 되었는데, 자호 선종이라 스스로 선종이라고 호했다. 그러니까 여기 호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면 법명이라고 그래요. 법명. 법명이라고 하는 거, 법명. 급장 성장함에 이르러서 불구검 승률하며, 구검 자체는 구자도 매일구, 검자도 탄석할 검. 그래서 구검하면은 단속과 규제죠. 근데 불자 뒤에 있으니까 서술어가 돼야 되니까 스님들의 율, 규칙을 단속하고 검속하지 않았으며, 직역이고 역하자면 스님들의 법률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말이에요. 스님들끼리 지켜야 될 5가지 기본적인 규칙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규율이 고기를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며 헌지유 담기라. 이 헌지라는 말이 어려워요. 헌지가 주에 보면 수레헌, 수레지라고 해서, 자, 헌과 지가 앞이 높고 뒤에가 낮은 수레를 헌이라고 하고, 반대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수레를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높고 낮다, 고저가 되는 거예요.
그 높고 낮다 해서 결국은 경중도 되고 우열도 돼. 보통은 자 여기 헌지가 나오면은 주로 뒤에 나와 있는 그 우열을 많이 말해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래서 가끔 서문에도 나와요. 헌지하면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우리가 따면 상하의 개념이다 이 말이 상하. 훌륭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쓰이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두 번째 뜻으로 쓰였어요. 기상이 드높다라는 뜻으로 써요. 둘 다 앞이 높든 뒤가 높든 아무튼 높은 곳이 하나가 있는 수리예요. 그래서 헌지유 담기 하면은 기상이 높아 유 담기 담의 기운이 있었다. 담은 용기죠. 용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용맹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쓴 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후 고구려를 건설한다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후 고구려를 건설하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 이렇게 헌지유 담기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뒤에서 이런 사람이었으니 고려 후 고구려를 세웠구나라는 말이 이제 나와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상 일찍이 부제 행차한데 부 나아갈 부 제자 불교에서 자기가 지은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비는 그런 일을 제라고 그래요. 제 유학에서는 제계라고 하죠. 제계 목욕 제계하다 할 때 제계인데 여기는 불교니까 불교에서 제를 지낸다라는 말을 써요. 치제 제를 지낸다라는 건 복을 비는 거예요. 자, 일찍이 복을 빌로 부 나아가는 행차 지금도 써요. 길 주로 행차 자체는 어른들이 어디로 행차하십니까 할 때 그 행차예요.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행차에 가는 길에 어떤 오조 까마귀가 한물 물건을 머금을 함자죠. 머금고 있다가 소지 발중 떨어뜨렸어. 어디 소지 가지고 있는 발중. 그러니까 소지 갈지자가 그 다음에 빠진 거예요. 바리떼 발이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지니고 있던 바리떼 밥그릇 안에 떨어뜨렸다.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입에 물고 있던 뭐를 하필이면 지금 이 궁예가 가지고 가던 바리떼 속에 톡 뭔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시지. 이때 시는 뭐지? 시찰할 때 논에 나오죠. 자세히 보는 게 시예요. 그것을 자세히 보았더니 아첨서 왕자라. 첨자는 원래는 대나무 그러니까 점을 칠 때 쓰는 점대 대나무 가지로 만든 점대라고 하는 건데 그걸 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자가 있잖아요. 상하첨대에 써 있었다. 뭐라고? 왕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그러니까 상하로 된 뭐냐면 점을 치는 도구인데 아마 보통은 대나무로 쓰는데 이건 아주 특이하다라는 거, 고상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니까 상하로 되어 있는 점대요.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요즘은 있나? 뭐 예전에 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점이 쓰여 있는지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쉬워. 아직도 저 일본이나 가보면은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 하나 나와서 그 점괘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 왕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 이제? 이건 실제 그런 건 아닐 거고, 그죠? 이제 후 고구려를 세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표하려고 여기다 기록해 놓았겠죠. 곧바로 비불언 하나 숨겨두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말 그대로 스스로 자부하였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신라 왕궁으로부터 탈출해서 결국은 그 스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이야기했던 유희부지하다가 자신의 그 상황이 탄로날까봐 이제 스님이 되어서 지금 지내고 있던 중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점지를 받은 그 내용까지가 요 내용까지. 금방 안 끝나네. 좀 쉬었다 갑시다.